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차량용 반도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업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것은 종목 소개입니다. 매매의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추격 매수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또한 며칠 동안 조정을 보이게 되면 또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죠? 이런 성장성과 흐름들을 이해하고 매매의 타이밍을 기술적인 또 수급적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지, 종목을 소개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또 개별 기업의 수급 흐름,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섞어서, 그죠? 그런 타이밍을,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것 또한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전문 업체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 손실을 내서, 그죠? 85억 원의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2017년에는 1227억의 매출액에 63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그죠? 2018년에도 1261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82억 원, 2019년에도 1322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76억, 그죠? 3년 동안 영업이익이 6, 7, 80억 비슷한 수준에서, 그리고 매출액도 조금 증가하긴 했어도 비슷한 흐름, 그러니까 그냥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85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회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출도, 그죠? 1000억 정도 나옴으로 인해서 한 300억 정도가 2019년보다 적은, 그죠? 그래서 매출도 감소했고 영업 손실도 발생한 부분이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일정 정도 가셨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를 나누어서 보니까 1, 4분기에서 3분기까지에는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20%에서 36%까지 감소했다가 4, 4분기에는 9.2% 감소로 선방하면서 4, 4분기부터 회복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또 영업이익률도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에는 12%에서 10%까지 마이너스를 보였는데, 그죠? 4분기에는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이제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현대 기아차의 지능형 자동차 매출이 급속히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지난해 2020년 1분기에서 3분기 동안 200억 원 초반을 기록하던 매출이 4분기에는 286억 원까지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 2021년 올해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었던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할 거라고 하는 이 분석이 리딩 티자증권이나 유한타증권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죠? 급등을 했었죠. 16.8%, 거의 17% 가까이 급등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부분은 텔레칩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어플리케이션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죠? AVN이나 클러스터, 이제 계기판,
그리고 블랙박스 이런 부분에 매출의 9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의 약 70%가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나오고 있고 프리미엄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에 텔레칩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 내 점유율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올 1월부터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연기관의 6세대 플랫폼으로의 변경과 eGMP를 활용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수록 텔레칩스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매출액은 1382억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17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사상 최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 어플리케이션마다 AP가 신규로 필요하고 전기차는 AVN이나 클러스터 뭐 이런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디지털로 작동하기에 AP 탑재량이 증가하고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모듈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수의 어플리케이션이 모듈화될 경우 고사양의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서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하게 되는 상승 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어플리케이션에서는 MPU가 탑재돼서 기존 차량용 어플리케이션보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그러한 부분이고 글로벌 선도업체의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은 평균 40% 수준이며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률은 평균 26.9배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면 텔레칩스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96%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퍼가 20.4배로 아직은 저평가라고 강조한 리포트가 이제 리딩 투자증권에서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한 종목입니다. 자, 그런 종목 부분들의 시가총액과 그리고 기술적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해성 DS의 영업 실적과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땐 상대적으로 지금 현 주가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누가 더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텔레칩스가 지금 올해 영업 적자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도 2020년도에 85억 적자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죠? 지금 텔레칩스가 어제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이 2,715억이다 라고 본다면 그죠? 해성 DS가 뭡니까? 6,600억의 시가총액 그죠? 거의 뭐 이제 2분의 1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상대적으로는 해성 DS가 조금 더 싸다라는 쪽인데 여하튼 올해 2021년의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떻게 줄 거냐에 따라서 이 해성 DS와 텔레칩스의 주가 흐름이 좀 틀려지겠죠. 그런데 항상 뭐 수치상으로 매출과 영업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계산해서 이 프리미엄을 줄 거냐 할증을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은 뭐 그 시세 흐름에 따라서 또 녹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하튼 올라갈 수 있는 근거의 리포트는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고 기술적 흐름들을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기술적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오늘 이 종목 부분들, 종목의 한번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사실 올해 영업 적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올해가 아니라 20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에, 그죠? 3, 4분기 이후에, 그죠?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요 월봉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달이 이제 9월 달인데, 그죠? 3,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부분에서 안 좋게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주가에 일정 정도는 반영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어제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가 나온 부분이긴 해도, 그죠? 그 부분이 이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실적보다 좋게 나오는 상황이긴 해도 일정 정도 주가는 반영이 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리포트가 좋은 게 나오고 또 어제 기관들 특히 사모펀드나 투신권의 매수세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전개된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이렇게 추세 하단과 추세 상단의 흐름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제 이 종목 부분은 추격 매수는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죠? 주가가 밀려서 2만 원 내외 이하 쪽 라인 부분이라면 몰라도 이 기대감만 가지고 적자인 부분에다가 아직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해상 DS보다는 조금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관의 매수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급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추가적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추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못 견딜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죠? 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주긴 했어도, 그죠? 무리한 추격 매수는 바람지가 않고 잘 짱 보시다가, 그죠?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접근할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관심을 갖는 정도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회사가 영업 손실을 2020년에 냈지만 올해 그죠? 계속해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은 시장이 안 좋아서 순간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 쪽으로 바라보자라는 부분이고, 기관의 매수, 특히 투신권이 매수한 부분 속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겠죠. 상단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는 또 주 후반부에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수급 체크를 잘 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종목 부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